자, 앞에 스태틱에 이어서 파이널을 봅니다. 파이널의 뜻이 뭐죠? 마지막, 최종의,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파이널이. 자, 멤버 메서드나 멤버 필드 그리고 멤버 메서드에 다 적용이 가능해요. 멤버 필드나 멤버 메서드에 다 적용이 가능한데 이미 우리는 한 번쯤 해봤던 것 같습니다. 뭘 해봤었냐면 인트형 변수 a를 만드는데 여기다가 final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이면 나중에 이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변경할 수 없다. 상수화 시키는 거다. 요거 알고 계시죠? 요거만 놓고 볼게요. final이 붙어있는 변수는 마지막 변수라는 의미, 최종 변수, 여기까지가 끝, 마무리,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변수에 적용이 되면 초기화, 반드시 초기화 해야 하고요. 변경될 수 없는 값, 요걸 명시하는 겁니다. 즉 상수죠. 뭐 특별할 거 없어요. 여기서 선언했을 때의 지역 변수를 고정시키는 거나 아니면 이런 변수가 있을 때 이런 멤버 필드는 나중에 이렇게 값을 세팅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값을 세팅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파이널을 붙이면 여기서 에러가 나는 이유는 초기화하지 않았다. 여기서 에러가 나는 이유는 initialized라고 돼 있어요. 빈 값이라는 거죠. 파이널 필드는 초기화된 값을 가져야 된대요. 그래서 반드시 초기화해야 된다. 반드시 초기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파이널 필드의 이름은 보통 다른 일반 변수랑 구분하기 위해서 죄다 대문자로 쓰게 됩니다. 파이널은 얘는 일반적으로 식별자를 모두 대문자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문자가 만약에 헬로 자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우리 자바 이름 규칙에서는 뭐 클래스일 경우에는 헬로, 자바 이렇게 합성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진 것들은 합쳐지는 부분을 대문자로 쓰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불가능하죠. 다 대문자로 쓰자고 하니까 이걸 권장해요. 그런 경우에는 언더바, 합성어 같은 경우는 언더바를 쓰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합성어는 언더바를 사용. 예제. 이게 다예요. 파이널은 마지막 멤버 필드에 붙으면 그냥 이게 다예요. 고정값. 그래서 한번 고정되고 나면 얘도 변경할 수 없다 라고 나오죠. 상수이므로 변경 불가. 당연한 거예요. 얘도 상수이므로 변경이 불가. 자, 여기까진 별거 없죠? 그냥 값을 세팅해 놓고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아까 매스 클래스에 파이라고 하는 값이 3.141592 쭉 써져 있었죠? 수학 계산할 때 원주율이 필요하면 내가 코드에다가 3.14라고 쓰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그 이름을 갖다 쓰면 코드를 읽을 때 훨씬 편하겠죠.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가독성 때문입니다.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값에 이름을 붙이는 용도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멤버 필드에 파이널이 붙으면 그냥 이런 겁니다. 근데 이 파이널이 메서드에 붙었을 때는 조금 말이 달라질 수 있어요. 파이널이 메서드에 붙으면 조금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면 상속을 공부해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정의만 해둘 거예요. 자, 멤버 메서드에다가 파이널을 쓰게 되면 오버라이드라고 하거든요. 할 수 없는 메서드가 됩니다. 자, 갑자기 이상한 단어가 나왔잖아요. 오버라이딩은 상속 관계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만 하고 넘어갈 거고, 우린 상속을 공부하고 나면 얘를 다시 만날 겁니다. 자, 클래스를 우리가 정의를 해요.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이 클래스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추가적인 기능을 포함시켜주는 클래스를 새롭게 정의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오는 게 아니라 기존 클래스를 상속해서 정의하는 거야 라고 명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코드는 뭐 아예 건드릴 필요가 없고 추가하고자 하는 기능들만 새로 만드는 클래스에다가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걸로 객체를 생성하면 이 녀석도 객체로 만들어지고 플러스 알파 기능이 붙은 내 객체도 만들어져서 이거 하나가 상속받은 요 C2라는 객체로서 만들어져요. 그럼 기존에 만들어졌던 녀석도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되겠죠? 플러스 알파도 쓰는 거고. 그래서 점 찍으면 이 멤버가 다 나옵니다. 일단 상속은 이래요. 근데 이때 얘를 부모 클래스라고 하고 얘를 자식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대략 그냥 받아들이세요. 괜찮으니까. 이때 부모 클래스에 있는 어떤 메서드가 있는데 이 메서드의 기능이 부모에 있는 기능이 마음에 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자식이 이 클래스에다가 요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메서드를 정의를 해요. 그래서 부모가 갖고 있는 기능이랑 좀 다른 형태로 여기다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부모 객체가 있죠? 이 객체가 따로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 A라는 메서드를 쓸 수 있겠다라고 준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식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맞아요. 얘가 덮어 써지는 개념으로 동작돼요. 그래서 점 찍고 A를 했을 때 부모의 메서드가 아닌 자식이 재정의한 메서드로 사용되게끔 만들어집니다. 이걸 오버라이딩이라고 해요. 한글로는 재정의라고 부릅니다. 대충 얘기하려다가 이미 끝났네요. 상속도 얘기했고 재정의도 얘기해버렸네요. 나중에 상속 볼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A라는 메서드에 부모 클래스에 파이널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었다면, A 클래스에 파이널이 붙어 있었으면 재정의를 하겠다고 다른 클래스에서 이렇게 상속받아서 쓰면 에러가 나요. 재정의 못함. 이건 부모의 정의된 이름으로 그대로 써야 함. 이런 의미로 해석되게 만드는 게 파이널이에요. 파이널 필드가 그런 역할을, 파이널이 붙은 메서드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렵죠? 괜찮아요. 지금 이걸 보려는 건 아니고 파이널을 설명하는 시점이니까 이걸 확인해 보는 설명을 간단하게 해본 거예요. 눈으로만 볼게요. 상속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살짝 우리 상속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A라는 클래스. 이거 따로 만들면 여러분 눈으로 보기가 불편하니까 제가 이 이그잼에다가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클래스 A라는 걸 간단하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메서드 A라고 하겠습니다. 굉장한 기능이죠?
두 번째 클래스 B가 있는데 A 클래스를 상속해서 정의합니다 라는 뜻은 extends 라는 키워드를 써서 부모 클래스를 명시하면 요걸 상속받아서 만들어진다 라고 표시가 돼요. 그러면 void 메서드 B라는 게 있다. 요거는 B다. 이렇게 출력을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클래스 테스트라고 해서 메인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다 만들면 안 돌아가겠네요. 자, 요거를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따로 가겠습니다. 여기다 따로 갈게요. 잘 봐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A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었을 때 점 찍으면 당연히 요거 쓸 수 있겠죠? B 클래스로 B 객체를 만들면 OBB에는 요거밖에 없죠. 맞죠? 근데 상속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부모 것도 쓰고 내 것도 쓸 수 있어요. 요런 게 이제 상속인 거예요. 재사용한다 이런 개념이. 기존 클래스의 기능을 그대로 재사용하면서 추가적인 기능을 만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실행했을 때 처음에 A는 A 거 쓰고 B 가지고는 A 것도 쓰고 B 것도 쓰고 뭐 이러는 거예요. 더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렇구나. 자, 근데 이때 부모가 갖고 있는 메서드를 자식에서 다른 이름이죠. 이거는 이 메서드랑 이 메서드는 서로 다른 메서드죠. 그죠? 근데 부모가 갖고 있는 메서드를 자식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써요. 선언을 똑같죠. 그리고 얘를 B에서 만든 A다 라고 써볼게요. B에서 만든 A다. 그러면 A 객체로 만들어졌을 때 메서드는 당연히 A 걸 쓰겠죠. 근데 B 객체를 만들어서 A에 정의됐던 이름의 메서드를 쓰면 요 메서드는 B에 재정이 된, 재정이라 그래요. 덮어쓰기, 오버랩. 그러면 얘가 실행이 돼요. 이걸 오버라이딩이라고 해요. 이 개념을 그냥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이 클래스가 갖고 있던 어떤 기능을 내가 새롭게 정의하면서 재정의해서 쓰는 개념이에요. 이건 추가한 거, 이건 재정의한 거. 여긴 없지만 더 다른 기능들이 많이 있을 수 있었겠죠. A에는. 그래서 기존 기능을 그대로 쓸 건 그대로 쓰고 추가할 건 추가하고 재정의할 건 재정의하고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 갔어? 자, final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메서드에 붙으면 오버라이딩을 못한다고 했죠? 요거 볼게요. A 클래스에 있는 이 메서드는 상속해서 A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 메서드는 재정의할 수 없어 라고 선언해 두면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그 메서드를 재정의할 수 없습니다. 에러예요. 그냥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cannot override final method A. 그죠? 요런 개념이 됩니다. 이게 오버라이딩의 개념, 그리고 파이널의 역할,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 하나 더 메서드에도 붙을 수 있는데 얘는 클래스에도 붙을 수 있어요. 클래스에 붙으면 이게 더 쉽네요. 상속이 불가능한, 상속을 할 수 없는 클래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요거는 바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 클래스, 이 클래스에다가 이건 마지막이야. 이 클래스가 끝이야. 더 이상 상속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디에서 에러가 떴어요? 상속받을래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에러가 떴죠. 자, B타입은 A가 파이널 클래스이기 때문에 하위 클래스, 서브 클래스가 될 수 없대요. 오케이? 파이널이 어디에 붙었냐에 따라서 의미들이 막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이 변수에 붙으면 변경되지 않는 상수를 만드는 거고 보통 대문자를 씁니다. 그리고 용도는 가독성. 그리고 메서드에 붙으면 재정의, 상속관계에 있을 때 상속관계에서 오버라이딩을 할 수 없는 메서드를 명시하는 역할을 하고요. 얘는 상속을 할 수 없는 클래스를 명시하는 거예요. 파이널의 의미가. 그러면 뭐 여기까지는 예시니까 그런 건데 앞에서 우리가 뭐 공부했죠? 스태틱이라는 거 봤죠? 지금 파이널이라는 걸 봤어요. 그죠? 그럼 얘네 두 개는 같이 쓸 수 있어요. 여기 파이널에 스태틱을 붙여줄 수 있어요. 두 개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스태틱이랑 파이널이 뭐 순서 상관없습니다. 얘네 두 개가 같이 붙을 수 있어요. 얘네 두 개가 같이 붙으면 필드에 붙었을 때, 메서드에 붙었을 때, 물론 아까 설명은 안 드렸지만 스태틱도 클래스에 붙을 수 있긴 합니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지금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두 개가 붙었을 때 필드에 붙으면 무슨 뜻이 될까요? 시작하면서부터 사용할 수 있는 멤버겠죠. 어쨌든 스태틱이니까. 그죠? 클래스가 로딩되면 사용이 가능하고 이 특징은 필드든 메서드든 같은 의미를 갖겠죠. 스태틱의 의미가 저거였으니까. 맞죠? 뭐 공유를 하니 많이 이건 다음 중. 그죠? 여기에 더하기 파이널이 무슨 의미예요? 필드에 붙으면 상수죠. 고정값이다. 요 의미가 두 가지가 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클래스가 로딩되면 사용 가능하다는 특징 플러스 아까 메서드에 파이널이 붙으면 뭐래요? 오버라이딩 불가. 되게 자연스럽게 두 가지를 섞어서 같이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혹시 멤버에 파이널만 붙어있거나 스태틱만 붙어있거나 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가 같이 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스태틱 파이널이 됐든 파이널 스태틱이 됐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스태틱 파이널로 쓰긴 하는데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는 상수기는 하지만 인스턴스기 때문에 객체로 만들어야 쓸 수 있던 거. 근데 스태틱이 붙으면 고정값이긴 한데 객체 생성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특성을 같이 붙이시면 돼요. 스태틱이 필드에 붙었을 때의 특징과 파이널이 필드에 붙었을 때의 특징을 합치시면 된다는 거죠. 메서드도 마찬가지. 이 두 가지가 섞이면. 아시겠나요? 요걸 한 번쯤 들어두면 공부하다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한번 볼까요? 스트링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을 구경해 볼게요. 눈에 들어오는 게 많아집니다. 이게 클래스 정의된 모양이에요. 실제로 퍼블릭, 클래스에 퍼블릭 항상 붙죠. 파일의 이름이랑 똑같은 거. 파이널이 붙었네요. 그럼 스트링을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
스트링 클래스는 상속받을 수 없는 마지막 클래스다. 얘는 그냥 문자열을 다루기 위해서 자바에서 만들어 놓은 마지막 클래스예요. 얘를 상속받아서 추가적인 기능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내가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상속이라니까 익스텐즈 써야 된다며요. 스트링을 상속받아서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아까 봤던 에러랑 똑같은 게 뜹니다. 서브 클래스가 될 수 없다. 스트링은 파이널 클래스니까.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링 클래스의 다른 애들도 좀 볼까요? 여기 보다 보면 스트링의 메서드 중에서 스태틱이 붙은 애들도 있죠. 스태틱이 붙은 애들도 있고 스태틱이 안 붙은 애들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눈에 들어오는 게 많아졌죠.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은 더 혼란스럽죠. 정리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진짜로. 생각보다. 자, 이런 키워드들이 있고요.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더 써놓기만 할 겁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필드에 추가 예약어들이 있어요. 필드에 적용될 수 있는 예약어 중에서 설명 안 드린 트랜션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건 뭔지 몰라요. 안 가르쳐 드릴래요. 안 할래요. 그냥 키워드가 있나 보다. 전 저거만 놓을 겁니다. 저도 잘 안 쓰는 거라서. 그리고 메서드에는 아직 설명 못 드린 아까 오버라이딩 있죠. 그 오버라이딩 개념이랑 같이 사용하는 키워드들이 좀 있어요. abstrac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추상화를 명시하는 용도로 씁니다. 요거 이제 객체 뒤쪽에 우리 상속하고 뒤로 쭉 지나가면서 다형성이니 뭐니 설명할 때 다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메서드에 붙을 수 있는 게 synchronized 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레드를 이해해야 스레드 관련된 동기화 어쩌고저쩌고 하는 설정이 있어요. 일단 스레드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불편하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키워드가 메서드에 붙을 수 있나 보다 정도. 그리고 이건 정말 고급 네이티브라고 있습니다. 이건 타 언어와 연계할 때 사용을 합니다. 타 언어랑 연계. 무슨 말이냐면 C 언어로 코드를 짜요. 함수를 만들어. C 언어로 만든 함수를 자바에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C 언어에 있는 코드 얘네들을 자바 코드에서 읽을 수 있게 갖고 들어와야 되겠죠? 같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C에서 만든 함수를 DLL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들고 요 DLL을 클래스에다가 자바 클래스에다가 요 함수들이랑 연결될 수 있는 정보들을 막 클래스에다 정의를 해요. 그때 사용되는 게 네이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new 해서 객체를 만들면 C 언어에서 만들었던 함수가 있으면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 객체에 점 찍고 A 함수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아 그런 게 있나 보다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키워드들은 얘는 파일 전송에 활용되는 어떤 키워드가 되고요. 요거는 상속 끝나고 나서 같이 볼 거고요. 싱크로나이즈드나 네이티브는 거의 보실 일 없을 거예요. 얘네 세 개는.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 그냥 설명만 간단하게 남겨드리려고 같이 그냥 써놨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스태틱이랑 파이널이 뭐가 있나 보다 정도만
정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1단락 찍겠습니다.